중고라도 빨리. 이 말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핀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며 했던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기에 나토의 신규 회원국이 이렇게 절박하게 한국 무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드홀름 중령, 핀란드 육군 포병대 소속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50만의 작은 북유럽 국가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강대국 러시아와 맞서 싸웠던 용기 있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저는 국경감시소에서 긴급한 보고를 받았어요. 중령님, 러시아 측 활동이 예년의 3배입니다. 군용 차량 이동이 다수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의 반응이 어떨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군사적 압박을 가할 줄은 몰랐어요. 즉시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긴급 안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위성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러시아 핀란드 국경 근처의 군사 기지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핀란드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 대표 윌슨 장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위성 사진을 주시하며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죠. 사진 속에는 카멘카의 2,000명 이상의 병력, 페트로자보츠크의 신형 장갑, 차량 150대 이상이 배치된 모습이 선명했어요. 오슬로 조약 위반입니다. 러시아는 국경 30km 이내에 중화기를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헬싱키 국방부로 돌아온 저는 라우코넨 국방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하지만 이번 겨울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장관님, M270 다연장 로켓은 구문뿐이고 대부분 2027년 퇴역 예정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요청했지만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라우코넨 장관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러시아는 3년을 기다려주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핀란드군의 현재 전력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포병 전력의 부족은 치명적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너무나 유사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1939년 소련의 침공을 기적적으로 막아냈던 우리 핀란드가 지금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창밖에 계속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감히 말하건대 핀란드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헬싱키 군사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안데르스 베리그렌 장교와 함께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했죠. 우리는 같은 북유럽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유럽산 무기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대부분 공급됐어요. 프랑스시저 자주포도 2년 대기해야 하고요. 안데르스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태블릿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중국산 무기도 검토했습니다. PLG-5 자주포가 가격은 저렴하지만 나토 표준과 호환성이 떨어지죠. 게다가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안데르스가 제 말을 이어받았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노르웨이 군사대표 에릭스벤슨 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비행기가 눈 때문에 지연됐어요. 하지만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에릭은 서둘러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극한 환경, 영하 40도, 폭설 내리는 훈련장에서 한 자주포가 움직이고 있었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고요? 우리는 지난달 극지방 훈련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테스트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K9 자주포는
폭설과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연속 사격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영하 40도에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우리 유럽 장비들이 대부분 멈춰섰을 때도 말이죠. 에릭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가 이런 무기를 만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 그런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로만 생각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뿐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에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K9은 이미 폴란드, UAE, 호주, 인도, 터키까지 수출됐어요. 북극 환경에서의 성능은 그 어떤 자주포보다 뛰어났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화면에는 K9의 자료와 각국 도입 사례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65년 전 폐허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더군요.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 온 역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즉시 라우코넨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K9 자주포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를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우리는 시간이 없었죠. 이 한국산 무기가 정말로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헬싱키 군사기지 브리핑룸에서 한국 방산 대표 박민준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부터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박민준은 군인다운 정확한 동작으로 노트북을 세팅했어요. 갑자기 라우코넨 장관이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피아, 중국 측이 자국 무기 시스템을 소개하겠다며 참관을 강력히 요청했어.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허용했어. 순간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제 목소리에는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상황이 복잡한데 중국까지 끼어들다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열리더니 중국 방산 대표 장웨이 소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죠. 안녕하십니까? 중국 북방공업 대표 장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우코넨 장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장 소장님, 오늘은 한국 측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측 발표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웨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비교 분석을 위해 함께 참관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요. 그리고는 당당히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관찰했어요. 이런 상황에 당황할 법도 한데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시스템 자료가 나타났어요. 박민준의 설명은 명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155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68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하 4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순간 장웨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PLG-5도 비슷한 사양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날카로운 시선을 장웨이에게 던졌습니다. 장 소장님, 질문 시간에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박민준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천무 시스템은 80km부터 300km까지 다양한 사거리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표적 정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브리핑을 듣던 우리 핀란드 장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박 중령님, 이런 복잡한 무기를 실제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론뿐인가요? 저는 포병 병과로 군 복무했고 K9 운용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사격 통제, 포탄 장전, 정비까지 모두 경험했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이 감돌았습니다.
보통 이런 브리핑은 현장 경험 없는 엔지니어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니요. 저도 모르게 박민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됐어요. 그때 장웨이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중국 엔지니어들은 이론과 실무를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우리 PLGO는 한국의 K9보다 더 저렴하고 500문 이상 즉시 공급 가능합니다. 이미 파키스탄, 알제리가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너무 과장된 주장에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그런데 박민준의 대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PLG5의 실전 운용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PLG5가 저온 환경에서 유압 시스템 문제로 포탑 회전에 실패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였어요. 이 영상은 작년 키르기스스탄 합동훈련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하 20도에서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죠. 파키스탄과 알제리는 저온 환경이 아닙니다. 장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고. 하지만 박민준의 다음 말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사막에서도, 극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판매 목적의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어요. 브리핑 다음 날, 저는 로바니에미 군사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핀란드 북부에 위치한 이곳은 북극권의 자리에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에 달하는 극한 환경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를 테스트하기에도 최악의 조건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중장비 트럭들이 도착했어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테스트 목표를 설명했죠. 오늘의 테스트 목표는 명확합니다.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각국 자주포의 실전 성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훈련장에는 K9 자주포, 중국 PLG-5, 그리고 우리 핀란드의 기존 장비가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 정도 추위에선 우리 기존 장비는 50% 확률로 고장납니다. 특히 유압 시스템과 전자장치가 취약하죠. 제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박민준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K9를 소개했어요. K9은 이런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내부 예열 시스템이 주요 부품의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장웨이도 뒤질세라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 PLG-5도 어떤 환경에서든 작동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기후를 가진 나라니까요. 테스트 관리자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35도, 풍속 초속 12m, 적설량 72cm입니다.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핀란드의 기존 장비부터 테스트했어요. 첫 발은 성공했으나 두 번째 발사 준비 중 기계가 오작동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포탑 유압 시스템 작동 불능. 이건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기술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은 PLG-5 차례였습니다. 장웨이는 자신만만했죠. 지켜보세요. 우리 기술의 위력을. PLG-5는 첫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포탑을 회전하려 할 때 기계적 소음과 함께 정지했어요. 장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중국 기술자들은 서둘러 장비를 점검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장웨이는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준이 차분하게 다가왔어요. 유압 오일의 점도 문제 같습니다. 영하 35도에서는 일반 유압 오일이 젤처럼 굳어버립니다. 한국산 K9은 특수 저온 유압 오일을 사용하죠. 중국 기술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왜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아해하는 듯 했어요. 박민준의 실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K9 자주포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박민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K9를 가동하겠습니다. K9의 시동을 걸고 유연하게 포탑을 회전시켰습니다. 그리고 6발을 연속으로 발사했어요.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참관 중이던 군 관계자들로부터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장웨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박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인상적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성능이네요. 한국의 강원도도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곳입니다. 저 역시 그곳에서 훈련했고 그 경험이 K9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박민준의 설명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죠. 갑자기 제 안에서 호기심이 솟아올랐어요. 직접 조작해 볼 수 있을까요? 박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K9 자주포에 탑승하는 순간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포탑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조작 패널이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버튼이 충분히 커 있었죠. 컨트롤을 잡으면서 내심 감탄했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을 고려해 설계됐어요.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위협을 직접 마주하며 살아간 경험이 있었죠. K9를 조작해본 후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핀란드에게 필요한 바로 그 무기였어요. 멀리서 장웨이가 분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헬싱키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K9의 성능은 놀라웠어요. 극한의 환경에서도 그 어떤 무기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하지만 방산 계약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하기 마련이죠. 다음 날 라우코넨 장관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장웨이가 흥분한 상태로 장관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장관님, 저희가 제안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50% 추가 할인과 무상 정비를 제안합니다. 한국과 달리 우리는 부품 공급에서도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라우코넨 장관은 침착하게 응대했어요. 장 소장님, 우리는 가격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노크 후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장관님, PLG-5와 K9의 기술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K9의 신뢰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라우코넨 장관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장 소장님,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가주시죠. 장웨이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간 후 라우코넨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의 게임을 벌이다니.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관님,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 선택에 확신을 줍니다. 진실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헬싱키의 한 조용한 전통 차집에서 박민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의 그런 방식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박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가격만 보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와의 대화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통된 가치와 이해를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었죠. 핀란드의 차 한 잔은 특별합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우리에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존의 요소죠. 박민준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항상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우리 핀란드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핀란드도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1939년 소련의 침공 때 세계는 우리가 2주도 못 버틸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버텼고 싸웠습니다. 박민준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군의 전술이 한국군의 교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핀란드식 저항은 작은 국가가 강대국에 맞서는 방법의 교과서예요. 정말요? 몰랐어요. 6.25 전쟁에서 우리도 그런 전술로 버텼으니까요. 새로운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깊은 이해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전우를 만난 것 같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아는 사람끼리의 묵시적 교감 같은 것이었죠. 당신의 브리핑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장웨이는 숫자와 가격만 강조했지만 당신은 실제 경험을 말했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영하 30도에 손가락이 얼어붙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K9 설계에 반영됐죠. 버튼은 장갑을 낀 채로도 조작할 수 있게, 유압 시스템은 극저온에서도 작동하게.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네요.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공감하며 말했어요. 장웨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마저 들더군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교감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란드의 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박민준의 미소에는 따스함이 있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봐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의미심장함이 담겼고 그도 그 뜻을 알아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더 깊은 관계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차집을 나서면서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헬싱키의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역사적인 건물들이 눈에 덮여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보였죠. 내일 러시아 국경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을 예정이에요.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걸으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과든 한국은 핀란드의 곁에 있을 겁니다. 같은 위협을 아는 국가로서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중국의 음모,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한국과의 교감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핀란드는 신뢰할 수 있는 무기와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서 핀란드 국방부 긴급 안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국경 감시대로부터 심상치 않은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에는 러시아 핀란드 국경 근처의 위성사진과 레이더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라우코넨 장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소피아, 어제 밤부터 카멘카 기지의 러시아군 포병 부대가 전술 이동을 시작했어. 국경에서 20km 지점까지 접근했다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오슬로 조약 명백한 위반입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국방참모총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은 정기훈련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찰 정보에 따르면 실탄이 대량 이동 중이야. 라우코넨 장관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포병 전력 증강이 시급해. 우리 국경을 지킬 화력이 필요해. 무슨 일입니까? 아침에 미팅이 앞당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라우코넨 장관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중국 PLG-5는 가격이 저렴하고 빠른 납품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K9은 성능은 검증됐지만 신규 생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장웨이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타이밍이었죠. 좋은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특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50% 할인과 즉각 납품을 약속합니다. 게다가 5년간 무상 정비까지. 장웨이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라우코넨 장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장웨이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결정은 빨리 내려야 합니다.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모든 시선이 저와 라우코넨 장관에게 쏠렸습니다. 이때가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장관님, 저희 군사 전문가 팀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K9의 성능이 우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신규 생산 대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고라도 괜찮습니다. 한국군이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를 즉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박민주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군은 K9A1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라 일부 기존 K9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장웨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중고 장비라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핀란드가 그런 선택을 할 리 없습니다. 라우코넨 장관은 무시하고 박민준에게 물었어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국군의 정비 기준은 엄격합니다. 모든 장비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며 필요하다면 부품 교체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모두 작동 이상무 검증된 상태입니다. 박민준의 설명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안보회 내부에서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검증됐습니다. 중고라도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장웨이는 초조하게 끼어들었어요. 지나치게 서두르는 결정입니다. 더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최고의 조건을. 국방참모총장이 장웨이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중령은 최전방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라우코넨 장관이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과 계약 진행을 승인합니다. 38문의 중고 K9를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장웨이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중국은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민준과 저는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잠시 그쳐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중고 K9를 요청하다니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박민준의 말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선 창의적 해결책이 필요하죠. 어쩌면 우리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네요. 박민준도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핀란드와 한국 사이에 2,2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38문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양국 간 새로운 안보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라우코넨 장관은 서명 후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박민준과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빛에서 특별한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비와 훈련을 위해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약속드립니다. 핀란드의 봄을 보여드릴게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국가의 생존이 걸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발견했고 그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가을, 저는 헬싱키 북부 지역에서 진행된 나토 연합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대령으로 진급한 저는 이제 핀란드 포병대 책임자가 되었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회원국들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K9 자주포 부대가 신속하게 진지를 전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중고로 도입된 장비였지만 그 성능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군의 철저한 정비 덕분에 완벽한 상태였죠. 나토 사령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핀란드군의 포병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됐군요. K9 도입 이후 전술적 유연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K9은 우리 방위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은 우리 작전 계획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K9 자주포의 연속 사격을 지켜보면서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멀리서 중국 군사 참관단이 뚱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실패한 거래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러시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나토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국경 배치 병력을 감소시켰습니다. 우리의 억제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2023년 12월, 저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어요. 북유럽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K- 방산에 주목하고 있었죠.
컨퍼런스장에서는 여러 국가대표들이 한국 방산 부스에 몰려들었습니다. 유럽 방위청 관계자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력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그리고 신속한 납기까지 이제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 수출 역대 최대 174억 달러 달성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는 준장으로 진급한 박민준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얻은 실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같은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과 함께합니다. 한켠에서는 장회의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립된 중국 부스 앞에는 거의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한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던 중국 방산은 핀란드에서의 실패 이후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죠. 국가 안보에서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닌 신뢰였던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박민준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죠. 스톡홀름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핀란드에서 K9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놀랍도록 완벽합니다. 러시아가 국경에서 물러난 것도 우리의 포병 전력이 강화되었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죠. 박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핀란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9 정비팀과 함께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핀란드의 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작년 약속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박민준의 미소가 더 깊어졌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핀란드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첫 꽃들이 피어났죠. 헬싱키 센트럴 파크의 벤치에 박민준과 함께 앉아있는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핀란드의 봄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박민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박민준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예요. 국가로서도. 그리고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죠. 우리 뒤로 K9 자주포 부대가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두 나라의 깊어진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 같네요. 이 파트너십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두 손이 만나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에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뢰, 존중, 그리고 더 깊은 감정이 서로를 향해 자라고 있었던 거죠. 한국 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무기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진정성과 신뢰, 그리고 같은 위협을 이해하는 공감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K9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피어난 특별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선택된 한국의 무기, 과장된 홍보가 아닌 검증된 신뢰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소중한 것을 발견했죠. 한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안보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이제 전 세계를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봄처럼 새로운 시작은 항상 길고 어두운 겨울을 견뎌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눈 녹은 땅에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한국과 핀란드 사이에 피어난 이 특별한 관계도 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소피아 린드홀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과 함께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우리는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특별한 인연은
차가운 북유럽의 겨울도 녹일 수 있는 따스함을 품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핀란드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의 아름다움은 겨울의 시련을 알기에 더욱 빛나는 법이죠. 한국과 핀란드의 이야기도 그러한 봄의 약속처럼 더 밝고 따뜻한 미래를 향해 계속될 것입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죠. K-방산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숨겨진 저력과 세계 속에서 빛나는 기술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